네, 2년 전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현 정부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또 국정의 전환기라는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걸까요? 황태순 평론가, 민영삼 원장, 이철희 소장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태순 평론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딱 2년 됐네요. 예, 작년 한 해 참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인사 파동 많았고 마지막에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논란까지 파란만장했는데 어떻게 2년 평가하십니까? 2년은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예. 2년 중에 첫 해도 사실은 파란만장했죠. 보면은 야당에서는 대선 국정원 개입하지 않았냐, 국정원 예. 댓글 문제로 계속 물고 늘어졌고 또 여당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NLL 문제 갖고 1년 내내 사실은 정쟁의 한 해였어요. 그리고 지난해 보면 마침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한 2년 차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세우고 드레스덴 선언 발표하고 시동 걸려는 차에 그야말로 좀 세월호 참사 벌어졌고 특히 연말에는 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끄러운 일이 터졌죠. 네. 비선 실세한 국정농단 의혹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러니까 도합 2년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2년이었다. 네네. 그렇게 좀 박하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월호 참사 같은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한 불운이었나 아니면 무능이었나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불운했습니까? 무능했습니까? 두 개 다 합쳐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구조를 그 초기 대응 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그 구조를 못한 한 명도 구조에 못한 그런 그 정부의 무능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실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게요.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리더십으로 사실 순방 외교로 근근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는 그 좀 낮은 단계의 조세 저항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주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인 국민들이 느끼기에 완전히 내 주머니 털러 가고 세금만 자꾸 내라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저도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다시 환급해 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조세 저항은요. 이건 그 이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조세 저항에 봉착되면은 굉장히 그 민심 이반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굉장히 조세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외교에서는 성적표가 괜찮았는데 경제는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십니까? 외교는 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분야를 쭉 나눠서 봤을 때 어느 분야 그래도 좀 잘했다고 보느냐 그러면 외교안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외교안보 정세가 지금 또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른바 G2 간의 균형 해결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또 좀 바뀌고 있거든요. 중국이 좀 약세로 가고 미국이 다시 강세로 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외교안보 분야는 그런 대로 잘 왔다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대북 관계를 포함을 시킨다면 조금 더 감해야 될 거다. 마이너스를 좀 해야 될 거다. 남북 관계는 저는 대단히 잘못 풀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통일 대박론으로 작년에 주목은 끌었는데 그렇죠. 실제 우리가 대박을 손에 쥐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거를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한 동포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블루오션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가도 거기는 질 좋은 값싼 노동자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자원들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점을 좀 비판적으로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직시해야 될 문제는 3년 남았다는 겁니다. 2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남았다는 거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해야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제 3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 박 대통령이 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 골프 공도 잘 맞아요.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은 골프를 안 치십니다. 골프를 안 치시니까. 보면 앞서 우리 민영삼 원장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세금 얘기하셨잖아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일종의 자기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증세 안 된다.
그러나 또 복지는 무한정 해주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2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갖다 거의 허송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그런 어떤 증세 없는 복지라든가 또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통일 대박. 네. 저는 남북 문제를 혹여라도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의 어떤 공고감을 탈피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그건 굉장히 민족사적으로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뭐 분단 70주년 다음에 뭐 분단 네. 70 또 해방 70. 네. 해방 70 예. 분단 70 또 뭐가 또 50인가요? 그다음에 네. 한일 관계가 또 50년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다, 꺾어지는 해다 그러는데 네. 분단과 해방 70주년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뭔가를 보면 자꾸만 얘기 나오는 것이 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고 보면 최근에 통일부 장관 바뀌면서 슬슬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올해 보면 8.15를 갖다 기해서 DMZ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MZ 평화생태공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한 사방 1km 정도 지뢰 제거하고 남북 정상이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퍼주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우리 이철희 소장 같은 게 불러오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조급함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2년차 지나니까 아마 대통령도 돌아보니까 40%가 지났고 네. 마지막 2017년은 대선 있는 한 해니까 빼야 됩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또 보면 2년 정도 하고 나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만함과 또 보면 조급함 이게 섞였을 경우는 잘못하면은 어깨에 힘 들어가고 오비 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조급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제는 골을 넣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축구에서는 결국 골이 승패를 가르니까요. 근데 그런 말 속에 좀 조급함 같은 것이 확실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현호석 경제팀을 예. 최경환 경제팀으로 바꿨는데 대통령이 보기고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비서실장까지 지금 경제통으로 네.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최경환 경제팀도 본인들도 막 지금 굉장히 암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쉽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돈이 돌게 하고 좀 피부로 느끼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래서 그냥 그 전세 아니 대출금도 막 아파트 늘려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사회 통합도 안 되고 결국엔 성장 동력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성장 동력은 사회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고 근데 성장 동력 경제적인 분야, 실질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중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이는데 네. 이 경제팀이 정말 정신 차리고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 문제도 뭐 구구하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파동 내지는 뭐 인사 참사 이런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늦죠. 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네. 사실은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거잖아요. 그로부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후임자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는 인사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그냥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비서실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네.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 컨셉에 부합하는 인물을 구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인사 참사는 실패한 사례보다는 성공한 사례를 물어야 될 정도로 네, 예. 대부분 실패한 게 많잖아요. 저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맞고요. 한 예. 말씀만 좀 보태면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를 잘 따져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언제부터입니까? 부분인데 730 보궐선거에서 대승하고 난 뒤에 사실은 연말 넘어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보면 성공 이후에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30 보궐선거를 잘 넘기고 나서 방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한 거니까 지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예. 야권의 눈높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인사청문회 가지고 뭐 야권이 무조건 심하게 해서 다 실패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730 재보선의 패배는 사실 야권이 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야권의 무능이 여권의 방심을 초래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국정동력 3년차 끌고 가기에는 좀 충분치 않다. 배터리가 다 충전된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미세하죠. 네. 미세하고 앞서 그 11월 28일 지난해 11월 네. 28일 저 세계일보에서
뭐 이제 정윤회 문건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청와대 대응이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아 대통령까지 처음엔 민경욱 대변인이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 직접 나와서 한마디로 찌라시다. 그 찌라시가 오면 청와대에서 횡행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네. 마치 검찰 수사를 갖다 미리 예단하고 지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가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문고리 3박이 뭐길래 네. 저렇게 쥐야장천 잡고 있으려고 드느냐.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28 전당대회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니까 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보면 더 심한 소리 했잖아요. 내가 아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히틀러에 비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수 세력에서 조금 마음을 갖다 접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한 5%, 6% 정도 네. 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갖고 본격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4대 뭐 구조개혁인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금융이다, 예. 뭐 금융, 교육 많아요. 노동, 예. 공공. 예. 그리고 4월 말까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쉽지 않거든요. 노동 개혁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뚫어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데 네. 지금 35% 언저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 갖고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비서실장이 뭐간데 1월 12일 날 대통령 국정 처음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다. 네. 사실상 경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듯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국민들이 그동안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이미지 직접 안 만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아 그분은 보면 예전에 검찰총장 끝나고 네. 저 법무부 장관 될 때까지 5개월 동안에 아침에 출근도 꼭 안방에서 서재까지 이 넥타이 탁 메고 이렇게 출근했던 분이다. 그다음에 좀 지난 재작년 8월 달에 비서실장 된 다음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도 없이 일했던 분이 왜 갑자기 네. 출입증 반납하고 전화도 끊고 그다음에 대통령 주재수석 비서관 회의도 옆에 공석으로 놔두고 이게 뭐가 무슨 이 벽오동 숨은 사연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예. 이것이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조금 몽리 부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명재 저 민정특보를 갖다가 조금 비서실장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는데 그게 꼬이면서 예. 조금 몽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아직 후임자도 정해지지 예, 예. 않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저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끊을 뿐은 아닌데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난맥난맥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정말 비서실장이 뭐길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속된 말로 주물러 터뜨리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과일 같은 걸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다 보면 안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고 끝에 악수란 예, 말이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좀 뭔가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래서 박근혜 표 브랜드를 확실히 이제 성과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다 그렇죠. 같이 가져갈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넓게는 이제 경제 분야에 이제 그 뭘 좀 찾아야 되겠. 선택과 집중을 경제 분야에서 하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어느 것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거리는 그럼 주든지 아니면 세금을 덜 걷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주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쉽게 반등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정책에 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건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로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됐다가 한번 넘어간 게요. 2013년 8월인가 그 거위털을 뽑는다고 할 적에 예. 그때도 사실 노인연금 주면서 20만 원 다 주려고 했는데 곳간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국민한테 마음을 설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차상위증 70%만 드리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런 설득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당시에 그 노령 유권자 연맹 뭐 이런 데서 노인 유권자 연맹 이런 데서 반대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양해한다. 우리도 이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값도 그렇습니다. 무슨 예.
눈 감고 안 오냐. 어떻게 국민 건강 생각 담배값 올립니까? 복지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우선 쉽게 거둘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네. 하면서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원상회복 시켜야 국민 마음을 삽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 마음을 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기자들을 가장 적게 만나는 대통령 같아요. 네. 기자라는 언론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 언론 출입 기자단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자회견을 자주 해서 설명하고 그 참모들도 다 정치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다 만나서 우리 정책이 이렇다. 좀 도와달라고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통 네네. 아니겠습니까? 불통. 소통이 부족하다. 좀 솔직하게 잘못한 거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고 제가 부족한 건 이래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박하게 대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런 자세를 주문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5년이라는 임기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성과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매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성과를 좀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성과는 내려고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는 게 파이가 뭐 작아서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파이는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고민만 잘 해내면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치는 분들에게 돌아갈 몫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자는 뜻에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정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나는 내 원칙대로 간다. 또 과거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역사화 대화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고 가면 결국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그랬습니다만 국민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네. 예,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과 함께 하신 게 이제 퉁퉁 불어터진 국수 얘기도 했는데 했죠. 예. 국수를 불어터지게 한 게 과연 누구였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심정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네. 해보려고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다 던져놨는데 국회가 이거 심의하면서 특히 야권이 야당이 이게 뭐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리당략 때문에 빨리 안 해주면 속 터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문했던 게 그동안도 야당과 좀 대화를 좀 해서 예. 타협을 해라. 예. 야당도 135석을 가진 선거에 뽑힌 세력인데 그 세력을 그렇게 쌍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문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거를 임무로 한다는 거를 본인이 야당 대표할 때 언급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뭔가 타협해서 결과물을 네. 만들어내는 게 그야말로 그게 통합의 리더십인 거죠. 그걸 네.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에 힘 빼고 솔직하게 소통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네요. 저는 성과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명박 대통령 하면 좀 욕을 많이 자시고 계십니다만은 4대강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북방 정책이 떠올라요. 왜? 그거는 본인이 그야말로 대통령 프로젝트로서 집권 초기부터 쫙 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시간에 재임 중에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하고 우리 유엔 동시 가입하고 중국, 러시아 등 한 34개국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 수교맺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말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실 교범과 같아요. 일반 청와대 내에도 일반 행정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통제하게 컨트롤 타워를 하게 하고 대통령 프로젝트는 별도의 보좌관을 두었습니다. 정책 보좌관을 두어서 정책 보좌관으로 하여금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본받을 부분인데 지금 2년 동안을 망신하고 지금 뒤늦게 시동 걸어서 뭐 성과를 낸다 그러면 계속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네. 아까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얘기한 대로 수정하라는 게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 140개 지금 국정과제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 국정과제 중에는 뭐 135조 그야말로 돈 한 푼도 세금 안 걷고 뭐 무상복지 거의 하겠다 이런 얘기 다 있는데 어려움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회를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만 네. 만들어 전 성공한다고 봐요. 내 임기 중에 뭔가 남아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이철희 소장 역사와의 대화 말씀하셨죠. 역사와의 대화 시작하면 반드시
헛바퀴 돌기 시작하는 것이 YS 대통령이 바로 3년차 때 뭐 네. 했어요? 신한국 창조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헛바퀴 돌고 돌아와서 결국 IMF 환란 위기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밌는 칼럼을 하나 봤어요. 인프레의 정치와 디프레의 정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조선일보 송희영 예. 송희영 주필이 썼는 건데 그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 때는 부채를 사라는 거예요. 빚을 얻어도 좋다. 네. 인프레가 계속되니까. 네. 그러나 우리 같이 디플레에 빠졌을 때는 현금을 사라는 거예요. 빚을 샀다가 쫄딱 망한다. 네. 그래서 정치도 그에 맞게 우리 이미 장기 정치의 늪에 빠져 디플레의 늪에 빠졌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 경제팀이 헛바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성과를 내겠다보다는 모든 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만 이른바 주춧돌 하나 놓는 네. 징검다리 돌 하나 놓는 그런 심정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국가 운영에 나서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YS 때 같이 네. 신한국 창조하겠다 그러다 날마다 스텝 꼬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높은 파도를 만나면 일단 화물부터 버리죠. 그걸 뭐 영어로 제티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약간 좀 주제를 바꿔서 이완구 지금 총리가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만났는데 그 참 장면이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뭐 종편의 뭐 삼시세끼 어촌편처럼 이렇게 브로맨스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두 분이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끌어안고 이러셔서 그런 모습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전. 아니, 근데 저는 모처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좀 그 낭만, 민감미라고 할까요? 예. 근데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이거 현실 정치인으로서 공사를 구분 못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그 인간미 있는 그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묘한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설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네. 그 어제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갑자기 우윤근 원내대표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서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는 걸 보면 새정치연합에서도 몇 표가 찬성표가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으면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표결 전에 정치부 기자들 취재에 의하면 한 15표 정도는 사실은 찬성표 던질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런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 전제도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간적으로는 이해한다. 이 말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끼리 뭐 인간적으로 그럴 거면 왜 국회의원 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동창회 하든지 동호회 모임 하면 되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엊그저께까지 청문회에서 안 된다라고 판정했던 정당이 눈시울을 붉히고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쇼한 거냐 이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공인의 처소로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실에 지지자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윤근 원내대표가 혹시 인준 과정에서 있었던 어긋났던 충청 표심을 생각해서 저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겠죠? 제가 너무 상상력이 너무 상상력이 너무 과하세요. 저는 보면은 정치권 너무 오래 있었어요. 오래 계셔서 그래. 우윤근 대표나 이완구 총리는 나이가 보면 이제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우신다는. 그렇죠. 보면 남자가 대충 50 넘어가면은 조금만이라도 많이 감동하고 또 많이 눈물 짓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국제 시장 보고 50대, 60대들이 펑펑 운다는 거 아니에요. 50대, 60대들이 뭐 그 당시 흥남철수 할 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면서 뭔가 보면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래요. 마침 이번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문희상 저 대표께 전 위원장이죠. 문희상 위원 문상호니까 그 얘기했죠. 옛날에는 말이야 그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말이야 또 끝나고 나서는 그 소주도 한잔하고 서로 끌어안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살벌해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나쁘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만났을 때 싸늘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윤근 우리 저 맹부장이 저 이완구 총리시면 아니 뭐 총리 자격도 없는 분이 왜 오셨어요? 저희 당은 이렇게 해야 좋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싸늘하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그리고 특히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대시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박영선 대표였죠. 사실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거의 1년 가까이 사실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또 보면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뭐 이철이 저가 인간적으로 하면 동호회인 하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눈물 지은 거니까 너무 또 이 부분은 좀 살벌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인간적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인의 처세는 저는 공인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공인이 이 사적인 인연 때문에 판단을 흘린다 그러면 그건 공공의식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이 총리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표결에서 됐으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저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했으나 총리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질 건 따질 거고 협조할 건 협조할 거다. 이렇게 대단히 원칙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그 당이 일관성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 호통치다가 지금은 또 눈실 붉히면 당 이미지는 뭐가 되는지, 또 일반인이 공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모르게 그냥 잘 통하나 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동업자식 때문에 한 명도 청문회 통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낭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양산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실 뭐 다 국회의원들 다 계셨고 또 뭐 국회 출입 오래 해보셔서 알지만은 국회의원들 싸울 때 살벌하게 싸우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형 아우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또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하도 보면 요즘 서로 여야 간에 싸우고 보면은 싸늘하게 한 당내에서도 개파, 뭐 이 개파 저 뭐 주린이 비주린이 나눠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이렇게 보면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시 감정을 주체 못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뭐 그것이 뭐 아까 우리 맹부장 지적하신 바 같이 무슨 뭐 계산해서 충청표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잠깐 결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가 상상력의 과잉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보니까 에스트로겐 원인은 에스트로겐밖에 없어요. 증가되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남자들이 조금 뭐 감성적이 돼서 그랬는데 웬만하면 그냥 좀 이철희 소장님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셨고 지금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의학적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민영상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이 다 합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이 잘 안 되고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인간미가 또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그 이탈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군요. 아니 두 분이 회포를 풀려면 따로 만나서 비교적으로 약주를 하든지 뭐 회포 풀면 되잖아요. 이미 다 풀었을 거예요. 카메라 있는 데서 왜 그럽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제시장 보면서 펑펑 울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저는 뭐 어제 이제 두 분이 거의 뭐 여의도판 삼시세끼를 찍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삼시세끼에서는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